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국어 금속 뉴교과서 제 5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90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되는 단원은 이제 1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이 되는데요. 문법 단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언어의 본질, 이 언어라는 것이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인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될까? 여기 보시면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언어의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생활을 성취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밑줄 쳐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자의성, 그리고 사회성, 그리고 역사성, 창조성, 이 네 가지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언어의 본질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면 요것은 이제 남녀 화장실, 그죠? 요거는 그 화장실 표시이고, 요거는 어린이 보호구역, 그죠? 요거는 재활용, 요거는 하트 표시인데요. 요거 다 공통점이 있다면 이 네 가지는 모두 기호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호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의미가 담겨 있죠. 이것은 화장실 표시다. 이것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이니까 운전 조심해 주세요. 재활용입니다. 사랑합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언어라는 것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어떤 구성이냐면, 정리하면요, 언어는 기호와 의미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호를 보더라도, 기호만 보더라도 의미를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91쪽을 통해서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본질이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언어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 언어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가 갖고 있는 성질, 근본적인 성질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근데 이 언어는 뭐로 이루어져 있냐? 언어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호의 일종인 신호등에서도 빨간불이라는 형식은 멈춤이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빨간불이라는 색깔 자체가 색깔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죠. 멈춤, 신호등이라는 체계에서는요. 파란불이라는 형식은 가세요, 진행이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어도 소리라는 형식으로 다양한 내용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는 우리 인간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우리가 쓰는 기억으로 묶어볼까요? 한국어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특질을 가리켜 언어의 본질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언어의 본질, 정의가 되겠습니다. 언어의 본질이라는 건 뭐냐? 공통적으로 지니는 특질이다. 다양한 언어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징이니까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보도록 하죠.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 아니라 문화를 만들고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언어의 본질을 탐구하려면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자신이 쓰는 말이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내 주위 사람들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문화를 전승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에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이 그림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언어의 내용과 형식이라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머릿속에 떠오른 내용은 이 사과라는 의미를 떠올린 거죠. 하지만 말은 뭡니까? 시옷과 아와 기역과 우와 아 해서 사과, 기역과 와를 해서 사과가 되는 거죠. 사과라고 발음은 하고 그 안에 의미는 뭡니까? 요게 되는 거죠. 요것이 형식이 되는 것이고 요것은 의미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과라는 어떤 형식과 요거라는 본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어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언어의 자의성과 사회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언어의 자의성과 사회성, 자의성과 사회성, 자의성이라는 말, 사회성이라는 말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번 소리를 흉내내는 다음 말들을 발음해보고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인지 추측해 봅시다.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요거 영국에서는 리빗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거거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캐로캐로. 근데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개구리가 개굴개굴 우는 소리를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리빗, 거거, 캐로캐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두 번째 닭을 우리는 꼬끼오라고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코코리코, 스페인에서는 키키리키, 일본에서는 코케코코, 미국에서는 코코도들루, 코코도들두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참 들어보면 다 맞는 소리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울음소리를 각기 다른 방식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꾀꾀이라고 하지만 영국은 꽥, 프랑스는 괭, 터키는 와크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이 소리가 분명히 우린 개굴개굴이라고 하지만 이 꼭 개굴개굴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꼭 개굴개굴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발음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꼭 뭐다? 꼭 그래야만 하는 필연적인 관계,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 보실까요?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인지 자의적인지, 이 필연적이다라는 말과 자의적이다라는 말, 이걸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필연적이다라는 말은 이 반드시 필자거든요. 필연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결과가 그렇게만 돼야 된다. 1대1 이것은 이렇게만 돼야 돼 라는 거고요. 자의적이다라는 것은 꼭 1대1이 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이죠. 자의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사전적인 의미는 제멋대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언어에서의 자의성은 뭘 말하는 거냐면 소리와 의미와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의적이다라는 말은 뭐냐,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꼭 개구리를 개굴개굴이라고만 발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볼게요. 필연적이다라는 말은 서로 다른 언어인들도 같은 소리를 거의 비슷하게 표현하므로 라는 뜻이고, 자의적이다라는 것은 같은 동물의 소리를 언어마다 서로 다르게 표현한다 라는 거죠. 개굴개굴이라는 소리를 리빗, 거거, 캐로캐로라고 약간씩 다르게는 발음하지만 그 표현하는 개구리가 우는 소리를 거의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게 이제 필연적이다라는 관점인 거고, 자의적이다라는 것은 같은 동물의 소리를 언어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이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즉 자의적이다라는 생각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밑에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언어의 자의성, 언어가 자의적이다라는 것은 뭐냐? 언어와 의미와 그 소리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 여기서 자의는 마음대로 임의적이다 라는 뜻인데, 결국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용한 언어에서 아까 의미와 이 소리와의 관계가, 요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게 자의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이거 우리가 아까 요거 사과를 배웠잖아요. 이 대상을, 이것은 의미죠? 요것을 꼭 이렇게만 써야 하냐 이런 뜻이에요. 시옷, 아, 기억, 와라는 이 사과라고 꼭 말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한 증명이 뭡니까? 우리는 사과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그래야만 한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의성 우리가 좀 배워봤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그림을 보고 언어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소리와 의미의 관계. 우와, 이거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나무라고 하는데 지금 영어에서는 트리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기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같은 나무를 나라마다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나무를 어떻게 부르든 상관이 없다. 이 부분. 즉 언어에서 소리와 의미는 자의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자의적으로 결합했다라는 소리는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언어는 자의성을 갖고 있네. 소리와 의미가 반드시 똑같은 건 아니야.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라고 소리를 내어 발음하는 대상은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언어에서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라면 어떠한 일이 생길지 추측해 보세요. 그러니까 필연적이다라는 소리는 1대1만 허용해 주겠다는 소리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것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라는 것은 먹는 배도 있고, 우리가 바다에서 타는 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배부르면 부르는 통통 배도 있잖아요. 그죠? 배부르다 하고 통통 치는 그 통통 배도 있잖아요. 타는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그런데 만약 소리와 의미와 관계가 필연적이라면 배라는 소리가 나타내는 대상은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1대1 관계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단어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건 뭡니까? 우리가 배웠죠? 동음, 소리는 같지만 이의, 뜻이 다른 말. 그래서 동음, 이의, 어라고 하잖아요. 지금 배라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뭡니까? 자의성이 더 효율적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볼게요. 필기를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담 빼고 다 적어주세요. 자, 1번에서 2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언어에서의 소리와 의미의 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형식과 내용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거 중요해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1대1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는 모두 임의적으로, 이거 다른 말, 똑같은 말, 뭐라고요? 자의적, 내 맘대로 정해져 있는 기호들을 반복해서 배우고 익힌 것이다. 이런 언어의 본질을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한다. 그렇죠. 언어의 자의성. 그리고 꼭 우리가 먹는 사과를 꼭 사과라고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사과라는 말이 별로예요. 좀 바꿔봅시다라 그래서 사괴 혹은 우리가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쓰는 게 만약에 사회적으로 다 뭡니까 동의가 되고 허락이 되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 얼마든지.
그건 이따가 좀 배워보도록 하고,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 자의성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요. 자의적이라는 거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194쪽 배워보도록 하죠. 피터 빅셀의 책상은 책상이다 한번 보도록 하죠. 제목이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책상은 책상이죠 뭐. 한번 보도록 하죠. 프랑스 사람들은 침대를 리라고 하고 책상을 타블, 그림을 타블로, 의자를 쉐즈라고 한다. 우리는 침대 리,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침대는 리라고 그러고 책상은 타블이라고 그러고 그림은 타블로, 의자는 쉐즈라고 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언어의 무슨 성격, 언어의 본질 중에서 자의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알아듣는다. 서로 뭐 했어요?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부르자고 해. 프랑스 사람들끼리 침대를 리라고 하고 책상을 타블이라고 하고 그림을 타블로, 그리고 의자는 쉐즈라고 불러,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말이 통한다. 어째서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지 않느냔 말이야.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미소를 지었다. 그런 다음 웃음을 터뜨렸는데 이웃들이 벽을 두드리며 조용히 합시다라고 고함 지를 때까지 그는 또 웃고 웃었다. 이제 달라질 거야 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이제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게 문제네.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른 거야. 피곤하고는 사진 속으로 들어가야겠어. 이 사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침대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남자가 단어를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는 아침마다 한참씩 사진 속에 누운 채로, 침대 속에 누운 채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의미를 잘 따라와야 됩니다. 이제부터 의자를 뭐라고 부를까 고심했다. 그러다가 의자를 뭐라고요? 시계라고 부르기로 했다. 시계, 우리가 아는 시계하고는 다른 거죠. 이건 의자로서의 시계예요. 의미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리에 일어나 옷을 입고 시계 위에 앉아 의자 위에 앉아 양팔을 책상에 개고 있었다. 그러나 책상은 이제는 더 이상 책상이 아니었다. 그는 책상을 양탄자라고 불렀다. 이건 양탄자는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책상. 그러니까 남자는 아침에 사진 속에서, 침대 속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양탄자와 함께 놓인 시계 위에 앉아 책상과 함께 놓인 의자 위에 앉아. 해석하기 쉽지 않죠. 무엇을 무엇이라고 부를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어를 지금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가 밖에 나가서 저는요 오늘 아침 8시에 사진 속에서 일어났어요. 이거 어떤 뜻이죠? 우리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침대 속에서 일어났어요 라는 의미를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이 지금 이상해졌나? 이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침대는 사진이라고 불렀다. 책상은 양탄자라고 불렀다. 의자는 시계라고 불렀다. 신문은 침대라고 불렀다. 거울은 의자라고 불렀다. 시계는 사진첩이라고 불렀다. 옷장은 신문이라고 불렀다. 양탄자는 옷장이라고 불렀다. 사진은 책상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사진첩은 거울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해석해야 돼. 옆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해요. 다음 페이지. 아침에 이 나이 많은 남자는 오랫동안 사진 속에 누워있었다. 사진이 뭐라 그래서 침대라 그랬죠. 9시에 사진첩이 울리자 사진첩은 뭐라 그래서 시계라 그랬죠. 남자는 일어나서 발이 시리지 않도록 옷장 위에 올라섰다. 옷장은 뭐라고요? 옷장 위에 올라섰다. 옷장은 뭐 찾아보기도 쉽지가 않네요. 양탄자네, 양탄자. 그는 자기 옷들을 신문에서 꺼내 입고 옷장이죠. 벽에 걸린 의자를 들여다보고, 이거 시계가 되겠죠? 양탄자 앞, 책상 앞, 시계 위에 앉아, 의자 위에 앉아 자기 어머니의 책상 사진이 나올 때까지 거울은 뭡니까? 이거 사진첩인가요? 네, 맞네요. 사진첩을 뒤쪽에. 이거 뭐예요? 선생님이 해석하는데도 한참 걸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단어를 바꾸면 다른 사람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도태되는 거야, 도태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없죠. 자, 자의성 설명해보자. 프랑스 사람들은 침대를 리, 책상을 타블, 그림을 타블로, 의자를 쉐즈라고 한다. 그러면서 서로 다 알아듣는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말이 통한다. 나라마다 같은 대상을 다르게 표현한다. 이것은 뭐예요? 소리와 의미가 관계가 자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요거를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밑줄친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
남자가 단어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확인하는 이런 언어 생활이 사회적으로 가능할지 상상해보고 그 일을 적어보자.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정상적인 사회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남자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할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밑줄 쳐드린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실 때에는 멈춰놓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결국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언어를 함부로 바꿔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 겁니까? 언어의 자의성과 사회성을 배우는데요. 이거 보죠. 결국 이겁니다. 소리와 의미는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게 뭡니까? 자의성이고 사회적 약속이다. 이 언어는 괜히 이무이대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무이대로 바꾸면 이 책상은 책상이돼 나온 남자처럼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언어의 자의성에 따라서 언어는 나라 또는 사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언어가 사회적 약속, 사회 구성원들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이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19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탐구해보죠. 사회적 약속임. 다음 자료를 보고 언어는 사회적 약속임을 탐구해보자. 나 이번에 손 누리틀을 새로 샀어. 지난번에 똑똑 전화를 사더니 넌 앞선 사용자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죠. 원활한 의사소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를 어겼기 때문에. 언어의 사회성을 어기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우리말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왜요? 도태되는 사람이 없이 국민들 모두가 골고루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자, 가의 오른쪽 학생이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두 사람이 쓰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지 않는 단어, 즉 사회성을 무시한 단어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의 순화어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 널리 쓰이는 말은 뭐 댓글과 누리꾼, 널리 쓰이지 않는 말은 그 외가 될 텐데, 널리 쓰이는 말은 사회적으로 뭐 했어요? 약속해서 자리 잡은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널리 쓰이는 말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미소친 부분만 여러분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널리 쓰이는 말은 사회적 약속으로 자리 잡은 것이고, 널리 쓰이지 않는 말은 뭐예요? 사회적 약속으로 자리 잡기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화어처럼 새로 생겨난 말은 사람들이 사회적 약속으로 받아들여 사용해야만 일성의 언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 생겨난 말은 사회 구성원들끼리 약속을 해서 이 말 괜찮은데요? 써봅시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걸 주로 누가 해줍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정리해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회성을 정리해보자. 언어는 자의성을 갖고 있지만 대상을 표현하는 언어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일단 정해져서 사회적 약속이 성립되면, 사회 구성원들끼리 약속이 성립되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개인은 언어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자의적으로 바꿔 쓸 수 없다. 이러한 언어의 본질을 뭐라고 한다고요?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결국은 아까 배웠던 이 사과는요, 한 개인이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요, 우리가요 이런 형식으로 사용해요 라고 뭐 했습니까? 약속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 사회성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공부했네요. 오늘 배운 부분들을 여러분들 딱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언어의 자의성, 언어는 내용과 형식이 꼭 필연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 자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임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게 자의성이고요. 그리고 언어의 사회성은 사회 구성원들끼리의 약속이다. 그 약속은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